안녕하십니까. 2회차 강의를 맡게 된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1회차에서는 컴포지션 만드는 거, 화면 비율,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통해서 디펜던스 이용해서 콜렉트 파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렌더러 큐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물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트랜스폼이라든지 로테이션, 그 다음에 오페시티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조정을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2회차에서는 저번 1회차에서 다뤘던 다양한 트랜스폼, 오페시티, 이제 로테이션 같은 기능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에 관해서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에펙트 효과들, 이 오른쪽에서 넣을 수 있는 이 에펙트 프리셋이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에펙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면 저희는 5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5초로 해주고 이제 항상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9.97 프레임, 화면 비율은 이제 1920에 1080으로 필수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조금 오래 걸리네요. 리셋이 컴포지션이 좀 오래 걸리네. 아, 네네.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천천히 복습을 해봅시다. U에서 이렇게 이제 솔리드 레이어, 여기서 솔리드 레이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씌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부터 복습을 하셔야겠죠. 단축키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임의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중앙점 기준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중심점을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모든 게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항상 해야 될 거는 컨트롤 알트 홈과 컨트롤 홈을 통해서 중앙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자막 달 때 자막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헬로 정도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다시 이걸로 바꿔줘서 여기 이게 중심점이 되어 있으니까 Alt 홈, 컨트롤 Alt 홈, 컨트롤 홈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중앙 정렬. 그 다음에 제가 예시를 그냥 그 자막으로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밑에 기능들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트랜스폼 밑에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가 있는데 쓸 겸 한번 다시 싹 한번 둘러봅시다. 자,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과 함께 물체 자체를 한꺼번에 이동시키게 만듭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율 고정으로 커지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 비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빼고 이걸 눌려주고 비율 고정을 다시 한 다음 쫙 올리게 되면은 기존 비율 유지했던 대로 쭉 커지게 됩니다.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회전 360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고요. 다음에 오페시티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죠. 여기 이제 5초간의 간격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팅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아몬드 버튼을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다 싶으면 처음 기준에서 한번 눌러줘서 키프레임을 옮겨줍니다. 거기서 이제 포지션을 기준으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빨간색 선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키프레임을 처음으로 넘겨서 한번 이 발을 움직여 주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X축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포지션 자체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Separate Dimensions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X축과 Y축의 움직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재에서는 X축밖에 이동하지 않았으니 Y축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Y축을 지워줍니다. 자체적으로. 이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주면은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었던 키프레임이 분열이 돼서 따로 지워져요. 그래서 X 포지션만 남게 되고 얘를 통해서 또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아가 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X 포지션입니다. X 포지션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래프를 건드려 볼 건데요. 자, 그래프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의 속도의 가변입니다. 가변입니다. 가변.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봤을 때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위치까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동일 간격으로 초당 이동하고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은 효과들 중에 카트라이더 같은 예시를 듭시다. 카트라이더가 지금 서버 종료를 하긴 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카트라이더라는 문구가 차가 가속을 하는 것처럼 확 하고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조금 느리게 중앙 쪽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면 뭔가 움직임이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만들 때 그래프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다시 위치를 맞춰서 촬영을 했고요. 엑스포지션을 적당한 값으로 옮겨줘 봅시다. 이런 식으로 옮겨주고 반대 방향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알아볼 거는 또 관련 그래프니까 자 지금 여기서 여기에 이게 되어 있는 키프레임이 찍혀져서 이렇게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하느냐? 전체 드래그 해줘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셔도 좋고 이걸 하나 눌러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상에서 F9를 누릅니다. 키프레임 설정이거든요. 이렇게 한 뒤 그래프 에디터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프 에디터라는 거를 눌러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는 게 밸류 그래프고요. 오른쪽 키를 눌러보시면 여기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쇼, 뭐 밸류 그래프, 스피드 그래프, 레퍼런스 그래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뤄볼 것들은 밸류 그래프와 스피드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저희 밸류 그래퍼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고 아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이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애니메이팅까지 다 된 키프레임까지 다 찍힌 애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줘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Y 포지션을 적당히 위쪽으로 해줘서 서로 간에 이제 그래프를 조정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에서는 실행하면 속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똑같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헬로 원을 건드려 봅시다. 자, 헬로 원에서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X 밸류 이거를 건드려 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프를 범위를 맞춰주세요. 범위를 맞춰줘야지 좀 더 이제 자기가 보고 조절을 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자, 이제 공튀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 기본 세팅을 해놨습니다. 새 컴포지션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이제 클릭하지 않은 채로 한번 클릭을 하고 이런 밑에 있는 물체들이 클릭되지 않은 채로 여기 왼쪽 위쪽에 이클립스 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항상 컨트롤 얼트 홈과 컨트롤 홈
그 정도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얘가 더 모양이 예쁘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을 튀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상식. 이제 바닥에 부딪히게 될 때,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가 최대고, 그다음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 올라오기, 그러니까 튕기기 직전에 속도가 최대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튕기고 나서는 힘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높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이 튀기는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예시들을 위해서 1초 간격하고 점점 반으로 줄여 나갈게요.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그렇게 하면 어색할 수도 있는데, 보여주기 예시니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금씩 조금씩 짧게.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최대 지점이라고, 최대 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래로 내려왔을 때 최소 지점이죠. 그리고 튕겨서 올라갑니다. 어느 중간 지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튕깁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바닥 지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죠. 공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요? 바닥에 떨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프레임 개수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최대에서 최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최소였다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정지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자, 키프레임 두 번째로 넘어가서 최소 위치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는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수준을 한번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좀 더 덜 올라갈 거니까 반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800으로, 8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다시 조금 더 올라간, 거의 안 올라가겠죠. 이제 이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서 800 내려가 주시면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색할 거거든요. 어색한데, 대략적인 모양은 이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은, 이제 그래프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기는 걸로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임 그래프 설정을 위해서 전체를 드래그 해주거나 여기를 클릭해준 뒤 F9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를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공이 이 직전과 튕기고 난 직후가 가장 속도가 높고 가팔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가 지금 바닥이 된 지점인데 여기가 가장 속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쪽을 당겨주세요. 이쪽을 당겨주시고 이쪽도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튕기기 직전 지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크고 가파르죠. 그럼 여기서 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튕기고 난 직후에도 속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당겨서 그리프 간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도 그래프 간격이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이 틀리네요.
조금 모양이 틀리긴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만 해도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겹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겹치는 게 베스트인데, 이상하네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치.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제가 이 높이를 계속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 속도의 높이가 그냥 이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다르긴 한데, 공튀기기 수준에서는 이 높이를 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튀겼을 때 힘이 손실이 돼서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힘이 가장 클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힘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이를 적당히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락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키프레임을 이쪽 라인에서 하나 더 최종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셔서 이 그래프로 들어가서 이 아이고, 친구도 어느 정도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아주 조금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쪽 모양은 조금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보이기에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을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실행해 볼게요. 탕, 탕. 간격에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있긴 한데, 탕, 탕. 튕기는 모션은 정확히 이제 잘 만들어졌죠? 이걸 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더 자연스러운 공 모션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봐야겠죠. 비교하기 전에 또 그거를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자,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들어주고, 친구의 위치를 조금 옮겨줍니다. 자, 이제 조금 아래로 떨어지는 이 부분은 부자연스럽기는 한데, 공을 튕기는 면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완성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몇 번 튀기지 않게 되는데, 3초 간격으로 해서 최대한 공을 많이 튀겨서 그래프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자기가 공 튀기는 걸 만든 거를 콜렉트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내실 수 있는데 이걸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회장님께서 이제 따로 주신 gmail.com 이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주시고 이제 저한테 바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피드백도 드릴 수도 있고 중간 과정을 좀 뺄 수도 있어서 이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공튀기기를 완료를 했으면 에펙트에 대해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꽃 에펙트
프리셋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지금 저희가 알아보려는 거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에펙트를 이런 데 넣을 수 있다 정도만 이번 회차에서는 가르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면 이게 그 에펙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지 않는 에펙트 프리셋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몇몇 개 뭐가 좀 잘 쓰이나 아니면 보정하는데 뭐가 필요하나 이 정도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텍스트에 있는 거 무조건 많이 씁니다. 텍스트에 있는 거 많이 쓰고 트랜지션 이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매트 이거는 나중에 따로 배우셔야 될 건데 제가 지금 트랙 매트랑 마스크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닥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랙 매트나 아니면은 마스크를 배웠을 때 쓰는 이런 친구들 있고 그다음에 왜곡 효과 우리가 웃기게 만드는 거 사람 확대시키기 볼로렌즈처럼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 쓰는 거고요. 네, 컬러 이런 거는 진짜 이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필 관련 그다음에 색깔 관련 이런 것들 전부 다 쓰고요. 네, 블러 이런 것도 카메라 렌즈 관련해서도 뭐 블러 효과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흐릿하게 이제 속도감을 나타내게 해줄 때 좀 블러 같은 걸 좀 많이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음성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음성 파일 자체를 좀 조작해 줄 수 있게 만드는 오디오 효과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제가 중간에 극초기에 배웠을 때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파일 오픈 프로젝트 저장은 일단 안 하고 제 거에서 자 이겁니다. 완전 극초기 때 했던 거죠.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시면 돼요. 예, 적당한 배경 하나를 꺼주시고 여기 자체에서 안쪽에서 보면은 다양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원본 사진이고 이제 이게 제가 보정을 가을빛이라고 해가지고 보정을 해본 거거든요. 확대 같은 거는 안 돼 있을 거고 일괄 확대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런 것처럼 효과를 좀 보정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브라이트니스하고 레벨, 그다음에 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절 색감을 내면서 이제 사진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오, 높일수록 좀 많이 무섭죠? 공포 느낌이 좀 나고 어두울수록 밤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친구고 반전 같은 경우에는 그닥 이제 좀 기본으로 놔두는 게 괜찮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 상에서의 좀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 다음에 레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색감입니다. 여기서 제가 화이트 칼라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죠. 제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냥 사진 자체 투명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 밝냐 엄청 어둡냐 이걸 레벨스로 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인프 화이트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조정을 하고 이 브라이트니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정도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에펙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브라이트니스를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서도 그 정도를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2차적인 친구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봐도 보이지 않나요?
같은 경우에는 적용만 한번 해보시면 바로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을 느낌 나게 하려고 빨간 쪽으로 해서 조금 각을 지게 만들었던 보이시죠? 40이면 엄청 초록빛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0에 가까우면 원본 사진에 가까운데 레벨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어두운 거고 그다음 왼쪽으로 돌렸을 때 어두운 그 붉은 빛으로 이렇게 가을빛 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0 정도 지정을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지금 에펙트에서 잘 찾아보세요. 에펙트에서 brightness, levels, hue를 이용해서 이미지 한번 조정해보기. 색감 조정하고 계절빛 분위기 내보기. 이것도 이제 콜렉트 파일로 만들어서 두 가지를 압축을 해서 전화 회장님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따로 해드린다거나 과제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